안녕하세요, 유리복수입니다. 이모티콘 포토샵으로 만들기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요약을 해보면 메뉴 화면이 복잡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모티콘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는 몇 가지가 없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브러쉬 있는 위치 확인하고 레이어 창을 자주 쓴다는 점, 이 창이 보이지 않을 때는 창에 레이어 항목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레트가 있지만 여기서 클릭하셔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바꾸고 전후 교차시키고 많이 쓰는 도구 이동 도구 툴, 여기 보시면 단축키 V라고 보이죠? 단축키도 손에 익히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이드 툴, 자동 선택 도구 툴, 매직 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브러쉬, 연필, 페인트, 버킷이라고 영문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돋보기, 손, 회전, 각종 모양 도구가 있고요. 지우개, 펜툴이나 라소 툴, 올감이나 다각형, 사각형이나 원형, 이런 모양들은 가끔 사용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다음에 채우는 방식, Alt Delete,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단축키 있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소 툴, Alt Delete, Alt Delete. 빠르게 색상을 채우는 방법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창 모드에 대해서 잠깐 보면, 지금 이 창을 당겨 보시면 개별 창으로 나옵니다. 작은 창으로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창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이용해서 줄였다 늘렸다 마우스 좌우측 움직이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실제 34.21%로 줄어들었다, 18%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사이즈 표시가 아래쪽에 나옵니다. 실제 1000 곱하기 1000 픽셀은 보기에서 100%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 정도 크기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세로 창을 제가 한 번 더 열어 볼게요. 360에 360 72dpi. 실제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제한을 하기 위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현재 100% 크기로 표시가 되는데, 이 사이즈가 카카오 이모티콘에 실제 제한되는 사이즈입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작업을 하는 도면의 사이즈가 이 정도로 크기 때문에 나중에 축소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나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작업은 제가 추천드린 대로 1000 곱하기 1000 300dpi로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돋보기 툴을 이용해서 축소 확대, 그리고 핸들 손 도구 툴이 있으실 건데요. 이 도구 툴도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 반응이 없죠? 핸드 손 도구 툴은 레이어의 위치를 이동시킬 때 쓰는 도구인데, 실제 창의 크기 안에 모든 레이어가 보일 때는 손 도구 툴이 사용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 돋보기 상태에서 창을 넘어서 이미지가 보일 경우에 핸들 도구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이동되는 게 보이시죠? 핸들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이미지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발그림보다 더 못 그리는 그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이 오버됐습니다. 단축키 H, 핸들 도구 툴, 저 같은 경우는 손 도구를 H로 되어 있거든요. 손 도구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의 모서리 부분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와 핸들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포토샵에는 핸들 도구 툴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게 되면 핸들 도구 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기보다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드래그를 이용해서 자주 화면을 옮기게 사용을 합니다. 창모드의 상태일 때 그렇고, 이 창모드를 상단에 갖다 대보면 안쪽 전체 창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핸들 도구 툴로 움직이는 것은 마찬가지, 전체 작업 영역이 다 보일 경우에는 핸들 도구 툴이 사용이 되지 않지만, 돋보기 툴을 이용해서 전체 레이어가 일부라도 숨겨졌을 경우에 핸들 툴을 이용해서 움직여 보면 창 모드와는 반대로 모든 레이어의 구석구석을 다 훑어보기가 좋게 됩니다. 자, 특에 창 모양처럼 생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 또한 작업 영역의 크기가 바뀌니 작업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ESC 키를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도구에 대한 사용 방법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실제 작업을 해서 저장하는 방법까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픽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작업해 보시면서 본인에 맞는 사이즈의 브러쉬 두께를 선택해서 작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모티콘을 만들 때는 항상 레이어를 하나 깔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타일에 따라서 연필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거 이래 뭐야? 자, 자동 지우기 만약에 이런 게 켜져 있거나 하게 되면 이상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되었네요. 자동 지우기. 뿅. 원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모티콘 만들 때 일단 브러쉬 사이즈는 본인한테 적절한 사이즈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냥 저는 10의 사이즈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등신 캐릭터, 얼굴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눈은 나중에 그릴게요. 자, 얼굴이 있고, 이동 좀 할게요. 이동 툴, 이동, 브러쉬, 몸을 그려야겠죠. 몸은 뭐 무난한, 짠, 다리는 조금 벌릴까? 이상한데. 짠, 조금 홀쭉하죠. 눈은 그냥 점을 찍을게요. 20. 좋습니다. 그렸죠? 색을 칠할게요. 버킷 툴. 색깔 뭘로 하지? 색상은 개인적으로 노란색 쪽으로 할까? 짠. 오. 머리색은 좀 약간 톤을 바꿔서. 짠. 몸은 약간 어둡게. 짠. 곰인가요? 곰이라고 하겠습니다. 끝났죠? 자,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더 만지기는 그렇지만 주의점은 항상 사이즈가 있죠. 이 사이즈의 복제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이 녀석을 만약에 크기를 키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래 내가 의도한 브러쉬의 사이즈는 10이었죠. 근데 키움으로써 브러쉬가 실제적으로는 더 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 정도로 커졌네요. 커지면서 이 라인이 뭉개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녀석을 축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축소를 하게 되면 해상도가 줄어들면서 라인이 소프트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너무 줄였다. 다시 제가 키웁니다. 자, 이 녀석을 위로 올려 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두 녀석의 선명도, 해상도가 확연히
깨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맵의 특징인데요. 일반 작업 형태의 캐릭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크기를 바꾸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작업하실 때는 원하는 크기에 적절하게 한 번에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동 툴로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이 녀석이 나는 이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었다. 뭐 약간의 사이즈 크기는 이런 식으로 조절해도 되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큰 모습으로 나는 하고 싶다. 레이어를 새로 넣고 이 녀석 위에 다시 스케치를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불투명도 조절하는 빠른 방법을 이용해서 불투명도를 빠르게 조절해서 위에 레이어에 덧칠을 다시 그립니다. 최대한 확대. 진짜 못 그린다. 그리다가 쓰러지겠습니다. 브러쉬가 15네요. 브러쉬가 15입니다. 어쩐지 두께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브러쉬의 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15. 불투명도 다시 100% 만들어 줄게요. 자, 요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 복제 하나 옆에 당겨 놓고요. 새로 그린 레이어의 색칠을 빠르게 하는 방법. 이 녀석의 색을 스포이드 툴 찍고 이쪽에 넘어와서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버킷 툴 G라고 말씀드렸죠. 넣어주고 스포이드 버킷 스포이드 버킷 빠르게 재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색으로 한번 넣어 볼까요? 핑크색 넣고 빠르게 재색하는 방법입니다. 복제 또 다른 색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고 이동 툴 짜잔. 빠르게 새 녀석의 곰돌이를 만들었죠. 레이어를 끌고 올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죠. 작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가장 위에 있는 녀석이 가장 앞에 보이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순서에 따라서 그림의 위치도 보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레이어에 브러쉬로 짠, 검정색으로 해야지. 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녹색 곰의 손 색깔 버킷 보이시죠? 이렇게 채우면 안 되고요. 버킷에서 모든 레이어 빼버릴게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 그려져 있는 부분에 색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모든 레이어 상태에서는 모든 레이어의 라인을 다 인지를 하는데요. 이 모든 레이어를 끈 상태에서 버킷을 누르게 되면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의 라인만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곰돌이의 손이 제일 첫 번째 곰의 머리에 올라가 있는 듯한 효과가 났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림을 구성을 합니다. 완성이 되었다 치고 가장 첫 번째는
이 작업 레이어를 저장을 합니다. 파일에 저장 컨트롤 S 누르게 되면 어디에 저장할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파일 제목 이름을 간단하게 쓰고 형식은 포토샵 그대로 저장을 해 둡니다. 작업 그대로 일단 저장한 뒤에 이제 이 파일을 이모티콘 제출에 맞는 사이즈로 저장을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파일에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하기, Alt, Shift, Ctrl, S. 사전 설정은 손댈 필요 없고요. 형식은 GIF냐, PNG냐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PNG 24를 선택. 투명도, 인터레이스 체크되어 있는 거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트 또한 선택도 안 되지만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sRGB로 변환 체크되어 있죠. 모니터 색상, 저작권 및 문의 정보 다 설정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만 36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는 36%, 쌍입방, 단일점, 쌍선입, 쌍입방, 더 선명하게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쌍입방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GIF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계속 루핑에 대한 옵션이 나오지만 이 부분도 PNG 파일로 저장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점이 지금 배경 색상이 보이시죠? 이 배경이 있는 상태로 저장을 하면 안 됩니다. 지소를 누르고 배경 화면에 눈을 끈 상태에서 파일에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Alt, Shift, Ctrl, S. 이 단축키 정도는 외워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사이즈 360 바꾸고 엔터 치면 출력될 이미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원본, 최적화, 2장, 4장. 그냥 최적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느 위치에 저장할지 위치 선택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1번 이라고 폴더를 하나 임의적으로 만듭니다. 파일 이름은 이모티콘 만들 때 1에서 32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1번이라고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토샵으로 작업했던 파일이 있고요. 1번이라고 저장한 그림 파일이 나옵니다. 이 이미지를 열어보면 360에 360 PNG 파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웹용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상도는 72 dpi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0 dpi로 작업하든 600으로 하든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사이즈만 정확하게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보이는 크기는 이거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이모티콘에서 보는 사이즈가 보통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건데요. 이 정도의 크기로 보더라도 충분히 큰 사이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 화면에 눈을 끄고 Alt, Ctrl, Shift, S PNG 사이즈는 360 저장을 눌러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멈춰있는 이모티콘 제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멈티로 작업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2개의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편에 이어서 2편까지 모두 시청하셨다면 이모티콘 만들기에 멈춰있는 이모티콘은 충분히 완성이 끝나실 겁니다. 3편은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니 3편도 기대를 해주세요. 포토샵으로 이모티콘 만들기 속성 강의 2탄 끝.